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 황다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리크루팅 노하우 강의 오늘 또 준비를 했고요. 저희 리크루팅은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 미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장님들이 현장 미팅에서 얼마나 링 밖에서 준비를 많이 하신 만큼 링 안에서는 바로 저는 테이블 미팅을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미팅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 역시도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진짜 PM 사업은 그냥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발빠르게 움직였고 얼마만큼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와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직도 진짜 전국구로 다니고요, 미팅을. 서울, 경기는 당연한 거고 진짜 SRT, 마을버스 수준으로 자주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발빠르게 현장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초기 시장이잖아요. 초기 시장은 포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진짜 너무 편안하게 진짜 갯벌에 조개 죽듯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수혜를 누리시려면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훨씬 더 성장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현장 미팅에 도움 될 만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마이스토리 강화하는 방법, 비즈니스 마인드셋, 그리고 비전 제시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대 극복을 좀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장님들 다 누구나 마이스토리 하나씩 갖고 사업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다 이제 마이스토리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마이스토리가 혹시라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마이스토리를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사업 초기에 특히 직급이 아직 없으시거나 사업을 시작하시지 않으신 분,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이스토리가 너무 중요해요. 저도 PT 전까지는 거의 제 마이스토리로 클로징을 거의 했을 정도로 마이스토리가 저는 굉장히 강력한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진실된, 거짓이 아닌 진심인 나의 마이스토리 준비를 했는가. 진심은 통하기 때문에 진실된 마이스토리 준비를 했는지, 또 마이스토리 준비를 하셨을 때 상대방의 경청을 통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 사람 세계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마이스토리로 이제 유연하게 미팅을 풀어 나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그 마이스토리를 한 가지 버전이 아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마이스토리를 이제 기승전결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사실은 오리지널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긴 기승전결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자서전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굉장히 많은데 기승전결을 준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든지 어디든 굉장히 긴 내용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간결하고 명확한 마이스토리를 준비하는데 여러 버전으로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소통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 버전 하나를 기승전결 준비한 걸 그대로 로봇처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나의 체험 사례 버전, 뭐 사업 설명의 버전, 보상 플랜의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 사업 설명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결하지만 좀 여러 버전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기승전결보다는 저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실제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좀 간결하지만 여러 버전으로 준비하기가 좀 쉽고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시면은 Before PM, YPM, After PM으로 정리를 하시는데요. Before PM 같은 경우는 PM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데 너무 그 막 20년, 30년 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대학생 때 뭐 이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소녀 시절 이런 거 있잖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직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오래 했는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기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면서 나를 어필을 하시는 거죠. 조금 약점도 강점으로 조금 보여주면서 어필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YPM은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왜 PM을 시작한 이유, 그 이유 왜 시작을 했는지 그걸 아직도 정립을 안 하셨다면 PM 사업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내가 PM을 왜 시작했는지 나 스스로부터 그거를 좀 재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사업 설명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나랑 황다연이 왜 PM을 선택했는지 이런 이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장님 저 믿고 사업하세요. 이런 마인드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으로 힘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YPM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YPM을 준비하실 때 내가 시작한 이유를 하시는데 여기에 모든 사업 설명이 들어가면서 이 네트워크 구성이 여기서 거의 다 풀어져요. 유연하게. 그리고 애프터 PM 같은 경우는 현재 PM을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PM 사업을 해서 잘하고 있고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비전과 목표를까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끝점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 PM 사업에서 명예와 돈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명의식이 있고 이런 거를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게 데드라인을 1년 정도 정해서 저는 내년에 지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는 내년에 리더의 직급을 갈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센터장이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얘기한다면 이 사람 굉장히 꿈을 크게 꾸고 있구나. 이 사람 이 사업 되게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까지 마이스토리에서 나를 어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면서 스토리를 풀어드려야지 너무 PM 사업에 PM 회사 그룹 얘기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회사 티업이나 그룹 티업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이스토리를 정리를 하신다면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겠죠.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하면서 퇴근하고 가끔 이 9회 4분면을 가만히 볼 때가 있어요. 집에 와서. 내가 오늘 진짜 비사분면에서 사업가처럼 컨설팅을 했을까?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혹시 아직도 자영업자의 마인드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수동적으로 회사원처럼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업가는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사업가는 내가 어떤 도구를 만지든지 이 사람 믿고 이걸 하고 싶다는 그런 브랜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내적의 아우라가 있거든요. 기세를 넘어서 기백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내재되어 있는 정신과 그런 아우라. 뭔가 이 사람 믿으면 이 사람 믿고 하면 성공할 것 같아. 이런 아우라가 있다는 건데 내가 그런 마음으로 PM을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PM 사업을 하는 내 자신이 창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부끄러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막힌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의 오너고 PM 사업가라는 그 자부심이 있으셔야 그런 사업가의 컨설팅과 퍼스널 브랜딩이 되실 겁니다. 그 사장님들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좀 당당하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품 설명,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그렇게 컨설팅을 할 때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시는데요. 그냥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실 때 사장님들께서 이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A부터 Z까지 이론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아니고 비타민 B, C, 뭐 셀레늄 이런 성분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는 모두 세 가지에는 비전 제시, 비전 제시, 비전 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 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저희는 비전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사람을 컨설팅하는 사업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제품 설명할 때도 비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사업 설명할 때도 비전 제시, 보상 플랜을 설명하실 때도 반드시 비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처음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좀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타이밍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PM은 독일에서 30년 됐지만 저희 나라에 들어온 지는 5년차 초기 시장입니다. 보통 이렇게 보통 브리핑을 많이 하실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거기서 끝내실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할 때, 미팅을 할 때 사장님들께서 깊이 있게 이 비전에 대해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강한 이 프레젠테이션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한 비전을 얼마나 크게 보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PM 5년 된 건 맞지만 이미 30년 된 글로벌 A사, N사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있죠. 그렇게 30년 된 회사에서는 이미 포화 시장이고 사실은 성공할 확률 바늘구멍이에요. 1% 안에 드셔야 성공을 하는데 지금 PM은 5년 차입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약간 생소해요. 근데 사장님들 만약에 A사, N사에서 거기서 지금 5년 차라면 사장님들 하실 거예요, 사업? 그러면은 미친 듯이 정말 바로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PM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5년 차예요. 그러니까 PM도 지금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 1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큰 비전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25년 전으로, 예를 들어 N사나 A사의 25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처럼 그런 초기 시작이 나는 거죠. 그런 글로벌 회사에서 5년 차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네트워크 처음 해보신 분들도 전설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10년, 15년 차에 들어가신 진짜 전문가, 뭐 경력직 어떤 분들이 15년, 20년 차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전설까지는 되지 않았어요. 뭐 100만 장도 1000만 장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전설까지의 그 권리소득을 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년 차에는 누구나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의 기회를 사장님들부터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 부분에서 힘있게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NTC 기술력을 설명할 때도 사실은 저는 이 기술력을 진짜 이해한 순간 제가 더 사업이 잘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4개월 차, 사업 4개월 차에 NTC 이 기술력의 가치를 진짜 뼛속까지 이해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내가 만났지? 내가 연구비, R&D 비용 1원도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이 기술을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났을까라는 되게 그 감사함과 진짜 그 잊을 수 없는 감동이 그때 처음 느꼈던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기술력이 진짜 과학기술이 들어있고 혁신기술은 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세상을 바꿔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저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었냐면 저한테는 스마트폰보다 더 강력한 기술력이었어요. NTC라는 것이. 진짜 건강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고 치료약도 없는 것들이 진짜 그 좋아진 사례들이 실제 저희 가족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정말 이런 스마트폰보다도 더 값진 기술이고 대단한 기술이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애플이랑 비교했을 때도 애플이 네트워크를 풀어줬다면 사실은 저희 사업 할 거고 열심히 할 거고 사장님들 매일매일 미팅 하고 싶어서 진짜 돌아버릴걸요. 사실은 애플이라면은 왜냐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이 기술력이. 근데 이제 사실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애플은 기술을 만들어서 기업이 그 부를 가져간 거예요. 근데 PM은 그 기술을 만들어서 네트워크로 풀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같이 그 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 너무 가치 있고 진짜 선물 같은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 이런 시기에 이런 기술력을 내가 같이 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파트너 사장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저는 되게 가치 있었거든요. 이 정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과학 혁신 기술 아직 트렌드가 안 된 것 뿐이지 사장님들 트렌드가 된다면 진짜 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전까지 크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런 비전을 보신 다음에 이제 모상을 전달하실 건데 약간 내가 사업이 지금 좀 레버리지,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다 좋아. 근데 왜 레버리지가 안 나? 레버리지가 뭐야? 오토식 누적 된 다음에 왜 누적이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돼요. 방향성을.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실제로 약간 좀 이렇게 레버리지가 답답하신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면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돼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보상을 전달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진짜 앞방 보상, 앞쪽으로 풀어주는 다이아몬드한테 맞춰져 있지 않고 초기 중간 리더들한테 맞춰져 있는 앞쪽 보상 플랜인 종 모양 보상 플랜을 공부하셔서 강조를 해주신다면 진짜 보상을 전달 안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제품만 전달하게 될 경우 사실은 레버리지 날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왜냐하면 제품을 사신 분들은 보상을 안 들었기 때문에 굳이 소개할 이유를 전혀 모르세요. 보상을 들어야지 그분들도 뭐 받는 게 있어야 사람이 소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보상을 전달하지 않고 제품만 전달을 한다면 굳이 내가 내 이미지 망가지면서 뭐 14,000원 벌려고 전달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족 다 같이 먹고 그렇지만 난 소개는 굳이 안 할래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십이 끝날 때까지 소개 안 하신 분들 실제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전달을 하신다면 거기서 레버리지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PM은 무점포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대리점을 내려가는 그런 보상 플랜이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사장님들이 커피 브랜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 브랜드 하나를 런칭한 CEO이고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커피 프랜차이즈를 넓게 펼치고 넓게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사장님들께서 오픈을 했으면은 이 커피 프랜차이즈에 커피 마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찾는 게 그 커피 브랜드가 커질까요? 아니면 1호점, 2호점, 3호점 지점장을 찾는 게 이 커피 브랜드가 커질까요? 그렇죠. 지점장을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커피 마시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PM 역시도 파워 칵테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리스토레이트 잿불 파는 것이 아니라 데모백을 들고 데모를 하고 매니저 패스를 할 수 있는 매니저들을 찾는 일이라는 거. 무점포 프랜차이즈라는 거를 정확히 그 보상 플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데모백을 들고 커피 마시는 커피 전문점처럼 데모백 들고 매니저분들은요, 그 안에 수많은 오토십, 수많은 소비자들을 구축하고 계신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대표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너무 제품을 전달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비즈니스 오너, 내가 PM 사업의 대표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매니저를 지점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신다면 정말 사업가처럼 사업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영업자처럼 장사를 하지 않았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런 마인드로 보상까지 푸신다면 반드시 데모를 보여주셔야 돼요. 데모는요, 눈으로 보여진 것만큼 고객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고 해요. 상대방이 바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데모를 저희는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데모를, 보상을 안 듣겠다고 하더라도 데모는 꼭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통 데모를 보여주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데 요즘에 많아. 홈쇼핑에도 뭐 이렇게 좀 녹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 0.1초처럼 0.1초 만에, 진짜 1초 만에 지용성, 기름이 물에 녹고 지방이 바로 로켓처럼 녹아버리는 이 빠른 흡수력, 빠른 효과를 사실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NTC가 있는 저희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반드시 설명해서 눈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모를 하면서도 저는 비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데모백 하나가 이 심플한 데모백 하나가 저희 회사의 진짜 사업의 끝이다. 정말 진짜는, 가짜가 아닌 진짜 여러 가지가 필요 없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심플한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다. 타회사 네트워크 데모를 하려면 보통 2시간 평균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10분, 20분이면 데모가 끝나는 이 심플함 때문에 복제가 굉장히 빠르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심플해야 어쨌건 많이 퍼지고 많이 복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백종원 사장님 프랜차이즈, 백종원 대표님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굉장히 맛에 깊이가 있진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어쨌든 맛의 깊이보단 빼기를 한 곳이잖아요. 빼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넓게 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역시 사업도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심플하려면 제품 기술력이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모로 비전을 한 번 더 제시를 하고요. 진짜 타 네트워크처럼 이고 지고 가지 않아도 이 심플한 가방으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고 지고만 해도 막, 진절이 나요.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꼭 해주시면 확실히 좀 더 유연하게 미팅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되면 반대 극복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사실 미팅을 하면서. 근데 이제 롤프 소로 회장님께서 이번에 윈터 리더십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공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반대 극복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 극복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하는데 반대 극복은 실제로 상대방에서 한 개에서 두 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한 두 개만 깨면은 되는데 우리는 좀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걔는 10개를 막 물어볼 것 같고 5개 이상을 물어볼 것 같은 마음에 그때부터 내가 약간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상대방은 두 개, 많아야 3개밖에 나한테 반대를 질문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믿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S사에서 조금 했던 리더님, 좀 연륜이 있는 리더님과 미팅을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센지 그날 제가 몸살이 걸려고 그 부정의 기운이 몸살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믿지 않으시는 상황이어서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엄청 그 안 좋은 그 기운과 막 그 약간 좀 반대 극복이 좀 세서 좀 힘들었던 미팅이 있었는데 저도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반대 극복이 저한테 제시했던 그 질문들이 딱 3개였어요. 그런 분도 많아야 3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 이상 되지 않으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 극복 같이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하기가 좀 그래요. 많이들 들으실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 내 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단계를 한다 그러면 뭐 내가 인맥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럼 다단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약간 본질이나 이론을 모르시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미팅을 뭐 제품 설명, 사업 설명 하기 전에 아예 9회 4분면을 이야기하고 시작해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제품을 파는 일이 다단계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저희는 사업과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라는 거를 애초부터 이 9회 4분면을 풀어드리고 미팅을 하면은 훨씬 더 조금 편안하게 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뭐 제품 먹기 싫어요 라는 분들한테는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제품을 드시기 싫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이미 매출액은 동아제약 뭐 아메이를 뛰어넘는 건강기능식품에서 매출액을 1위를 하고 있다. 이미 이런 매출액이 많은 분들이 먹고 있고 지금 임상까지 다 끝나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제 GSK 컨슈머 센트룸보다 더 매출액이 높고요. 저 매출액은 동아제약, 바카스, 비타오백 합친 매출액보다 높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드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먹고 있다는 거냐는 걸 저는 반드시 이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풀어가는데요. 사실 이미 다단계 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아메이보다 매출액이 높다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세요. 근데 동아제약이나 뭐 센트룸 회사를 얘기를 했을 때는 그분들은 그런 회사보다 그런 한국 제약 회사를 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회사보다 매출액이 높다는 거는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좀 마음을 풀어주시고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또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사업이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요즘에 저는 좀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하기에는 다단계라는 말이 이미 직접 판매법으로 말이 명칭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법안이 들어갔다는 거는 직업군으로 인정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직업군으로. 정부에서 직업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직접 판매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직업을 주고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직업군으로 인정을 하겠다는데 인식이 안 좋아서 하기 싫다면 사실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이미 이렇게 판매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뀌면은 많은 사람들, 타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비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진짜 밀집이 될 거예요. 그 포화 시장은 또 금방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1년, 2년, 3년이 걸린다면 그 안에 사장님 오히려 이럴수록 자리를 잡으셔라. 그럴수록 리더가 빨리 되시면 훨씬 경제적으로 더 불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어떤 더 기회로 설명을 더 해드려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법안이 명칭이 변경이 되면은 좀 사업이 수월할 수 있잖아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편할 거고 앞으로 신규 사업자들도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이버 쿠팡에서 사기 싫어요. 네이버 쿠팡이 더 싸요. 네이버 쿠팡
쿠팡에서 판매해서 사업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쿠팡 판매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네이버 쿠팡이 없는 게 저는 더 소름 끼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네이버 쿠팡이 없는 게 요즘 없어요. 명품도 있고요. 어디 글로벌에서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다. 근데 이거는 나라에서도 못 막고 이 사람들이 여기 팔겠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품을 못 먹겠다는 사람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혈관 흡수율이고 사실은 장기를 쓰지 않고 혈관을 흡수하는 흡수율인데 샴푸 린스도 아니고 먹는 건데 저는 사실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저는 못 사 먹겠다. 그리고 사장님은 혈관 흡수율인데 뭐 링거를 쿠팡에서 사서 맞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오히려 얘기하거든요. 링거? 그 정도로 저는 그 정도의 흡수율을 생각하기 뭐 찝찝하기 때문에 저는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업을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요즘에 저 그 미용실 다니는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미용실에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제품도 같이 팔잖아요, 사이드로. 요즘에 에센스나 이런 거 못 팔겠다는 거예요. 팔 수가 없어서 진짜 기술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못 한대요. 왜요? 이랬더니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거 다 팔아서 이제 진짜 온전하게 기술로만 이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자영업도 못 해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은 회사원인 거죠, 사실은.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는 거예요. 쿠팡이 걱정이 되면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 또 사업을 있어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에 다 모든 회사가 있지만, 저희 회사는 독일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사업자들이 사재기를 해서 이런 데 판매를 한 거를 만약에 적발이 될 경우, 월 1억 버는 CL도 월 스트라이크로 그냥 탈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는 회사가 독일 PM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업하기도 더 편하시다. 다른 네트워크보다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진짜 뭐 그래도 싫다 하면 이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업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그냥 그만큼 이해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보상 플랜을 풀잖아요. 이런 질문 안 받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사실 안 받아요. 근데 제품을 전달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수없이 수천만 원 받게 되실 거고요. 호전 사례도 수없이 그 질문을 받으실 거고 시달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전달하시고 반드시 이제 비전을 제시하셔서 그분들이 비전을 보시고 그분들이 매니저라면 그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지만 그런 질문이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시겠죠. 보상 전달이 저는 굉장히 이런 반대 극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인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어요. 인맥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은 저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네트, 그물이라는 펼쳐지는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무한대로 펼쳐지는 간접 소득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고요. 그거를 좀 이해시킨 다음에 타 네트워크랑 다르게 저희는 한 줄만 내려가도 보상이 들어오는 회사라는 한 줄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또 강력하게 또 설명을 하고요. 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말 그대로 내가 내 직대 사장님이 뭐 한두 명이어도 3만 명이 되시고 2만 명이 되시고 1만 명이 될 수 있는 플랜이잖아요. 저희 독일 PM은. 레버리지가 실제로 많은데 레버리지는 사실은 과학이거든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과학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근데 그거를 이때까지 못 느꼈던 거는 뎁스를 제한하잖아요. 3레벨만 줄게, 6레벨만 줄게, 밤절만 줄게, 뎁스를 제한하니까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거지. 독일 PM에서는 이 레버리지의 과학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늘어나는 숫자.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숫자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 주시면서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있는 파트너를 영입하시고 내가 진짜 사랑방을 원하는 파트너가 있으면 사랑방에 있는 파트너를 영입을 하시고 뭐 센터가 있는 걸 원하면 센터에 있는 파트너를 영입을 하시고 인재 영입을 통해서 인맥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보상 플랜은 다 합산되는 보상 플랜이다라는 걸 또 강조를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진짜 후원할 생각하세요. 앞으로 후원 바빠서 사장님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 오히려 이렇게 또 그려주거든요. 그렇게 좀 보상 플랜을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이런 걱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 인맥이 없어도 이렇게 터져나간 사례, 정말 저희 구역장애들은 직대 3명이었지만 3만 명이 넘으세요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동생 1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회원수가 3,0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 PM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제품력, 보상 플랜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 파는 일, 세일즈를 저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장님도 저는 오히려 그냥 공감을 해드려요. 사장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이때까지 갔던 네트워크의 경력자들의 사장님들을 봤을 때 제품 파는 모습이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커미션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타사 같은 경우는 매출을 매월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내가 퍼스트라인 수당을 올려야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기 때문에 사실 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팔아야 돈을 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보상 플랜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 돈 받기가 좀 힘들게 좀 이렇게 뎁스를 제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보상을 전달하기보다는 강력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제품 매니아로 만들어. 매니아로 6개월, 7개월, 8개월 제품 후속 관리 잘 지내셨어요? 뭐 계속 관리를 해요.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관리를 해요. 그 집에. 관리를 하고 좀 친해지면은 그때서야 사업하실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제품을 팔고 그런 의리된 모습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PM은 다르다. PM은 리셋이 아니라 누적이다. 매출 유지 조건 자체가 리셋이 아니라 누적이 되는 오히려 누적이라는 건데 플러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되는 누적이기 때문에 아예 이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품 파는 일보다는 후원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다. 진짜 리더십 관련된 책이 나오면요. 리더는 교사와 같다고 얘기해요. 교사. 가르치는 걸 잘해야 리더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 가르치는 일을 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걸 당장 안 팔면 커미션을 못 받게 생겼는데 그걸 가르칠 시간이 어딨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에 익숙한 타사의 보상 플랜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시키면 갑자기 독일 PM이 그분은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이 한마디의 보상 플랜에 정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누적되는 이 오토십이 진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플랜이고 진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정말 저희 의리되지 않고 갑으로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매출 누적되는 오토식 유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루라서 못 먹겠어요. 가루라서 못 먹겠어요? 알약이 좋아요. 그래서 제품 파먹는 게 귀찮다. 이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소하니까도 그럴 수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대체의학 책에 나옵니다. 미네랄 비타민 열 처리하면은 성분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원재료 성분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캡슐은 열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분이 파괴될 수 있다고 대체의학 책에 말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근데 PA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저온 숙성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 비타민 유기농 제품은 원재료 그대로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효소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그렇게 드시고 또 이제 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딥하게 세포의 분자 구조는 3대, 물 분자 구조는 2예요. 저희 PM 분자 구조는 1이라서 물과 PM을 섞으면 3이어서 세포 4에 쏙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쏙 들어가게끔 타서 드셔라. 이런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그냥 그런 거는 넘어가더라고요. 왜 저는 플러시 반응이 없어요? 제품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또 얘기를 하죠. 플러시 반응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누구나 다를 수 있다. 누구는 1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5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제 파트너 사장님 남편은 2달 드시고 나왔어요. 그만큼 혈관이 조금 늘어지고 막혔다는 거죠. 또 저희 스포너님은 2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반드시 공복이 아닌 경우 공복인지 체크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근데 사장님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들, 이빨도 세 번을 닦아도 치석이 껴요. 근데 혈관 한 번도 청소 안 했는데 당연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특히 남자분들은. 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이렇게 살이 갑자기 찌셨나요? 물어보면은 좀 쪘다고 얘기해요. 다 쪘다고 웬만하면 하더라고요. 쪘다고 하면은 근데 한자혁명 책에 실제로 나온다. 우리 몸에 500g 살이 찌면은 3kg 혈관이 늘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3kg 혈관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찌신 분들,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액티바이즈 가는 게 NTC가 있어서 조금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면은 더 열심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그냥 진짜 데모를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이런 거 모두 다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이게 진짜 저희 PM을 안다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기 때문에 당당히 얘기를 해요. 혈관 청소 안 했는데 그렇다는 걸 얘기하시면은 그 사람도 오히려 그 에너지에 그냥 이렇게 또 수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PM을 믿어야 돼요. 우리부터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이미 많아서 있는 제품 다 먹고 살게요. 이런 분들 실제로 있죠. 네, 근데 데모를 먼저 보여주시고, 지용성 비타민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면은, 웬만하면 그 자리에선 안 사셔도 다음날 전화 와요. 오메가가 생각이 나서 당장 사야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고. 알약을 딱 먹으려는 순간 못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메가를 먹는 순간 여기서 그 오메가 냄새가, 캡슐의 오메가가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 데모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바꾸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 그렇게 많으시면 조금 병원에서도 신장 간 물이 간다고 조금 쉬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 쉴 때 사장님들 비타민 미네랄 안 드시면 조금 에너지 안 나오잖아요. 그때 PM을 드시면서 쉬세요. PM은 장기를 쓰지 않고 담즙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어필을 하거든요. 3개월 드시고 3개월 좀 쉬시고 3개월 드시면서 그 다음에 그 제품 같이 드시면 오히려 흡수율이 더 좋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쨌건 저희 제품을 먼저 드시게끔 빨리 드시게끔 해요. 왜냐하면 제품을 저희 건 드시면은 딱 알잖아요. 몸에서 하루만에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저는 5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품을 어떻게든 더 먼저 들어가게끔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제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제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원가가 얼마예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가. 실제로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많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질문에 사실은 좀 대답을 하기가 좀 그런 게 이거는 어디 국내 제약, 글로벌 제약 회사 모두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회사 대회비예요. 회사 기밀 정보입니다. 그 레시피를 공유하지 않아요. 이 원가를 공개한다는 거는 회사 레시피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회비이기 때문에 원가 공개하지 않아요. 그 질문조차가 잘못된 거라는 걸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다단계 제품, 네트워크 제품이나 비싼 게 아니다. 저희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R&D 비용, 연구 비용, 원재료에 투자가 되는데요. 그럼 궁금하시다면 사장님들이 그냥 마트가 아니라 정말 농장에서 유기농 야채 과일 뜯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인지. 그게 저희의 원가일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제품, 유기농 제품까지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호전 반응이 무서워서 사업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많죠. 위가 너무 먹었는데 위가 너무 쓰려가지고 저는 이 사업 정말 못해요. 최근에 저도 그런 미팅을 한 적이 있었고 뭐 설사가 나와서 저는 이 사업을 제가 이 고객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을 하겠어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장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들었을 때 이 빈배인가? 부정 너무 심한가? 그냥 패스할까?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전 그러거든요.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설명해요. 호전반은 사장님들 호전반은 없는 게 더 무섭다. 없는 게 효과가 없는 거다 사실은. 몸에서 내가 이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호전 반응 없는 게 더 무섭고요. 아무 반응 없는 제품 이제 저는 진절이 나요 사실은. 진절이 나요. 그런 얘기해요. 네트워크 제품 저도 1억 가까이 먹어봤어요. 근데 진절이 난다. 오히려 제품 기술력이 이렇게 앞서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지금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지금 이런 효과들이 너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놀라실 수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체 불가한 상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30년 우리나라 기술력보다 30년 앞서 있대요. 대체 불가 상품이래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사업을 하시면 돈이 되겠어요, 사장님? 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장님이 이해가 되고 눈에 보이는 걸 사업을 하잖아요? 그거 끝난 시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를 사장님들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여기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이건 내가 지금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까지 볼 수 있다는 거를 설득을 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설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제품, 호선이 심해서 제품을 안 먹으려고 했던 분들도 사업까지 그럼 보상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위 아픈 거 일주일 참아볼게요. 라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벌리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 호전 반응도 견딘다는 거죠. 근데 그런 비전을 주지 않는다면 사장님들은 그 호전 반응 그거를 계속 시달리게 돼요. 이거 왜 이래요? 저거 왜 이래요? 이걸 시달리게 되는데 매니저 패스를 하고 비전 제시를 정확히 하잖아요. 그렇게 호전 반응 질문을 안 해요. 정말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이거는 정말 내가 이런 제품력, 기술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제 그 강의 스피치 하신 김정은 회원님이 유방암 걸리셨다가 이제 폐암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호전 반응으로 진짜 폐암 수술했을 때 다 뱉지 못한 가래를 진짜 봉지 몇 개를 뱉어내셨거든요. 저는 그걸 눈으로 미팅하면서 같이 그걸 지켜봤거든요. 그런 게 근데 그렇다고 김정은 회장님께서 이거 왜 이러나 사업 못하겠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걸로 돈을 벌면 이거 어떻겠어? 내가 이걸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내 50대는 어떻겠냐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르게 생각한 사람들이 저는 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처럼. 그때 다 바보들이라고 했지만 계속 그 비행기를 개발을 했잖아요. 뭐든지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진짜 생각을 조금 바꾸신다면 훨씬 더 이런 사업가로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도 나오잖아요. 기사분면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가는 그냥 되지 않는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생각이 바뀌어야.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건 저는 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항상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급부터 4단계, 네트워크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직급이 없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기회인 거예요. 기회. 나한테도 기회인 거고 그 사람한테도 내가 이런 사업 설명하는 거, 내가 사업가처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 PM이 가능해요 라는 어떤 기회로 다르게 나아가시면 훨씬 더 프레젠테이션 강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인데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해요. 뭐냐면 나 스스로가 힘이 있다고 믿어보시래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 힘이 사장님들께 진짜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세는요, 사실 기세 있게 하라고 하지만 기세는 순간으로 흉내낼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근데 저는 기세를 넘어서 기백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백은요, 이 내적 아우라거든요. 이 내재되인 정신적인 힘. 사장님들은 모르겠지만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내적 아우라, 내적 힘은 굉장히 클 거예요.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우주가 있고 나한테 강력한 힘이 있다고 사장님들 스스로 믿으셔야 이게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직급이 없고 초기 사업일 때 난 네트워크 경력도 없고 내가 직급도 없을 때 그리고 내 모든 하던 일을 던졌는데 정말 초라한 순간이 저도 왜 없었겠어요? 있었잖아요. 안 믿으시겠지만 갑자기 이런 것 같지만 저도 있었단 말이에요. 긴 시간이. 근데 그때는 저는 오히려 저 자신을 믿었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살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내 자신,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제일 잘 알죠. 엄마보다 내 자신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정말 한순간도 열심히 살았던 내 자신. 그 힘으로 하세요. 무서울 게 없어요. 정말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울 게 없다. 왜냐면 PM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PM의 진짜를 더 이해하시고 믿으신다면 내 내적 힘, 내재되어 있는 이 정신적인 힘, 이게 진짜 내적 아우라거든요. 내적 아우라가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뭐 있던 그냥 말을 안 해도요, 그냥 걸어오면서도 그 후광에서 빛이 막 나요. 기백이에요, 그게 기백. 품이 있고, 기백이 있고, 정신적인 힘, 이런. 저 사람 뭔가 아우라가 너무 있어서 굉장히 그냥 말투, 몸짓에 다 그냥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업가예요. 그런 마인드로, 그런 태도로, 그런 강력한 힘으로 저희가 PM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 사장님들께서 진짜 테이블 미팅,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장님들이 진짜 이렇게 PM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심플하게 정말 모두 다 성공하시길, 제가 테이블 미팅에서 성공하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